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 안녕하세요. 주식술술 아나운서 기른영입니다. 네, 오늘장도 대응하시느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쉽게도 오늘장은 양지수 모두 파란불로 마무리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국채금리랑 원달러 환율이 또다시 상승세를 보인 것과 또 이란 내 원유 수출금 동결 문제 등으로 국내 증시에도 압박이 가해졌던 것 같습니다. 또 환율이 오르면서 원화 약세로 이어지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더해지면서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럼에도 보험업과 음식료품이 강세를 보이던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도 수익 낼 수 있는 방법 이분께서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김정철 본부장님 모셔봤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정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불금에도 어디 안 나가시고 이렇게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금요일 날 방송을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왜 네. 좋냐면요. 보통 금요일 날 방송 안 하면 이제 술 먹거든요. 네. 근데 술값도 아끼고 네. 그다음에 투자 전략도 열심히 잘 짜서 오히려 제가 이데일리 이 방송을 하게 되면서 네. 조금 더 수익률이 좀 더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오. 저 자신도 지금. 그래서 정말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같이 저와 함께 했을 경우 더 좋아지는 것들을 많이 보고 있으니까. 왜냐면 이제 네. 제가 불금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밤에 이렇게 네. 밤 9시에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하다 보니까 네네네. 약간 동질감이 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오. 우리는 약간 하나의 뭐 약간 소속감 같은 거 생기고 그래서 네. 불금을 보내지 않는 그리고 다음 주 투자 전략을 대비하는 네. 그런 분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좋은 네. 기운을 봐서 그런지 네. 저도 수익률이 좋아지고 우리 같이 하는 함께 시청자분들도 네. 수익률이 아주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요즘에 재미있는 좀 주식시장이 되지 않고 있나 저는 약간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네. 재밌게 주식 투자하실 분들은 모두 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소속감이 느껴지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저번 주 방송에서 그 특징주 중에 TCC 스틸 매수 의견을 주셨고 또 히든 종목 한미 반도체를 주셨는데요. 네. 둘 다 일주일간 상승세가 꽤 좋았습니다. 네. 이 종목들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지 전망과 또 대응 전략 어떻게 보실까요? 네, 사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하도 막 TC 스틸 강조를 해가지고 네네네. 아니 그럼 TC 스틸을 유망 종목으로 가지고 나오시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하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온토밀 배터리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얘기하자면 이제 네. 삼원계 배터리하고 LF 배터리가 지금 현재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LF 배터리 쪽으로 대세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이 규격별 분류 차라리 그런 분류 말고 규격별 분류로 네. 원통일 배터리로 그러니까 삼원계 배터리도 원통일 배터리로 만들고 네. 그다음 LF 배터리도 원통일 배터리로 만들다 보니까 결국 그냥 원통일 배터리 관련주를 보는 게 낫다 그러면서 제가 네. TC 스틸을 얘기 드렸는데 TC 스틸이 이제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약한 한 일주일 동안 이거 발음 잘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 8% 정도, 네, 하나 8%, 열 8%. 네, 18%. 네, 뭐 이렇게 좀 급등을 해줬는데 하필 왜 이렇게 수익률이 나왔을까요? 그리고 정확히 한 20% 근처까지 뭐 수익률은 좀 뽑았고요. 오늘 네. 장중에는 해서 정확히 한 24, 5%까지도 올라왔어요. 근데 일주일 만에 이 정도 수익률이면 상당히 괜찮다. 제가 얘기 드리지만 원통일 배터리 관련주들은 우리가 계속 눈여겨봐야 되는데 네. 원통일 배터리 관련주 중에 TC 스틸이 가장 대장주고 네네. 대장주를 하는 게 제일 낫다. 죽어도 대장에서 죽자. 제가 약간 이런 얘기 드리잖아요. 계속 그래서 지난주 이제 함께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TC 스틸에 대해서 오늘 이제 루나톡방 메신저에서도 TC 스틸로 뭐 이렇게 수익 나셨다는 분도 많은 분 계셔가지고 기분 좋아요. 그래서 네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향후 전략을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쵸? 사실 전 정고점에서 수익 실현 의견을 드렸어요. 73,500원 정도의 수익 실현 의견을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면서 네. 이게 만약 향후 정고점에서 수익 실현을 그럼 여기서 다 해야 되느냐? 네. 그건 아니고 혹시 이제 매수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네. 그리고 TC 스틸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한 73,500원 정도에서 한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네. 추가로 정고점 많이 돌파할 경우 아주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세까지 한번 계속 지켜보자. 그리고 그 시세까지 지켜봐야 되는데 나는 이게 잘 대응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네. 같이 오셔가지고 한번 같이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한미반도체가 지난주에 이제 히든 종목으로 제가 가지고 나왔던 종목인데 네. 한미반도체가
대규모 이슈들이 많이 나왔죠. 또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네. 물론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 잠정 실적에서 세부 사업부별로 보자면은 모바일 쪽, 그래서 스마트폰 쪽이 좀 잘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는 별로 안 좋은데 스마트폰 쪽이 좀 괜찮은 것 같아서 네. 결국 이제 그쪽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반도체도 좀 선전하지 않나, 저점 거의 다 잡지 않았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네. 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 모두 다, 그다음에 미국의 마이크론까지도 전부 다 HBM 반도체를 집중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HBM 반도체 하면 그냥 바로 그냥 한미 반도체 바로 오거든요. 왜냐하면 HBM 반도체를 본딩 장비로 엮어주는 걸 만드는 게 바로 한미 반도체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한미 반도체 지난주에 그래서 히딩유머 가지고 나왔고, 실제로 일주일 동안은 상세가 약 한 10% 정도 넘게 상세가 나왔는데 네네네. 오늘 제가 59,500원 도달해라 막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네. 59,500원을 칼같이 도달하지 않더라고요. 59,400원까지만 가더라고요. 400원까지.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네. 59,500원을 왜 가야 되느냐 하냐면 네네네. 59,500원 위에 안 차게 해야 좀 빠르게 올라갈 것 같았는데 아. 그럼 좀 천천히 가면 되죠. 거의 왔네요, 다. 네, 네. 거의 다 온 건 아니고요. 앞으로 향후 목표가는 한 63,000원을 가장 이제 유력하게 보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 네네. 여러분들이 63,000원이면 정고점 자리예요. 정고점 자리인데 사실 이 정고점도 쉽게 벗겨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수 타이밍도 상당히 좀 이야기 드렸던 타이밍도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네네. 굳이 빠르게 매도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63,000원 돌파하는 과정까지 한번 지켜보자. 그리고 혹시 이제 시장이 또 모르잖아요. 네. 또 갑자기 이란의 그 라이시 대통령이 갑자기 약 먹고 어떻게 호르무즈해협 봉쇄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밀리겠죠? 그러면 이제 46,900원 정도 라인에 터치하면은 이거 손절가로 한번 잡아보시면 네. 크게 무리는 없는 트레이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반드시 또 요 관련주도 또 추가로 오늘 또 이 HBM 반도체 관련주도 또 추가로 특징주로도 가지고 나왔으니까 네네. 또 같이 설명도 계속 같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난주 유망 종목 리뷰 잘 들어봤는데요. 그럼 오늘장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짧게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장은 사실 여러분 아까 이제 우리 아나운서님이 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 CPI가 좀 예상치보다 높게 나가지고 좀 지수가 좀 밀렸다. 네네. 미국장이 그 미국장 안 봐서 그래요. 잘 미국장 잘 보시면은 네. CPI 발표할 때 미국장 하나도 안 밀렸었어요. 어. CPI 발표할 때 미국장이 계속 올라 있었거든요. 네. 근데 어느 때 밀렸냐면 미국채 30년물을 미국채 30년물 입찰 딱 떴을 때 네. 입찰에 많이 안 들어와가지고 미국채 30년물이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결국 좀 밀렸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채 입찰 나온 뒤로 바로 급락했거든요. 나스닥 종합 같은 경우. 네. 어제 이제 분봉으로 보시면 요 타이밍인데 지금 보시면은 CPI가 발표했을 때는 요 때잖아요. 또 오히려 올랐어요 이때. 이거 올랐다가 미국채 30년물 입찰 따는데 갑자기 삐용 폭락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채 30년물을 이제 사람들이 투자를 잘 안 하니까 수요가 부진하면 어떻게 됩니까? 금리가 올라요. 네네.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은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요즘 악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여러분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안 좋다. 라는 거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사실 이제 미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안 좋은 부분을 좀 상쇄시켜주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요인이요? 최근에 그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곧 지상군 투입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이 더 크게 싸우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네. 그 마음이 불안하니까 안전한 데다 투자하고 싶겠죠? 네. 그럼 안전한 거 뭐 나온 거 별로 없잖아요. 달러 아니면 미국채. 미국채에다 딱 투자를 한 거죠. 미국채에 우르르 투자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국채를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금리는 떨어집니다. 네. 오히려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싸움 나니까 오히려 미국채 수익률이 떨어졌다. 오히려 그래서 호재가 되고 있다. 이게 bad is good 이거든요. Bad is good. 네, 발음 좋았나요? 네. 여튼간에 네. bad is good인 상황인데 지금 요런 상황까지도 현재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투가 이게 오히려 안전사안에 네. 좀 더 좀 모여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채권금리가 현재 지금 이제 올라가는 걸로 돼 있는데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잘못 표시가 잘못돼 있어요. 네. 지금 그 자막이 좀 잘못돼 있는데 네. 채권금리가 하락 하살표. 하락. 하락 하살표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요런 부분들이 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만약에 이스라엘과 하마스하고 전쟁이 좀 격화돼가지고 만약에 네네. 이게 확전이 나거나 만에 하나 이란으로 불똥이 튀면 이거 혹시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저는 이 전쟁이 약간 음모론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음모론이요? 네, 음모론이라고 보고 있고 제가 네. 음모론이라고 얘기 드리는 거 뭐냐면 이번 주에 연휴 한글날 딱 들어서자마자 이 사건이 터졌어요. 네. 근데 그때 제가 노란투 메시 오픈 채팅방에 계신 분들을 직접 증언을 해주세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하고 하마스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거 자기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이고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려서 자기들 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작업이다 이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네. 약 4일 뒤에 목요일 날부터 미국 외신에서 네. 음모론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어. 이거 이스라엘 아이언돔에서 이거 격추를 못한 것도 말이 안 되고 네. 이스라엘 최고 국가정보기관이라고 하는 모사드 하면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우리나라 국정원과 이제 우리나라 국정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모사드가. 근데 이 이스라엘 모사드는 어느 정도냐면 옛날에 미넨 참사 때 미넨 올림픽 때 그 이스라엘 선수들이 살해당한 적이 있어요. 네. 그걸 30년 동안 찾아가지고 복수한 그 정보기관이에요. 와. 그때 그 이스라엘 선수들 살해에 가담했던 네.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다 찾아내서 다 죽인 그 모사드거든요. 와. 모사드가 정보력으로 어마어마한데 근데 네. 이런 모사드가 이런 하마스의 이런 움직임을 알지도 못했다.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그쵸. 얘기들이 네. 목요일부터 외신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노란톡방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 대단하시다.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이런 국제 정세 하면 본부장님 이런 얘기 들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얘기 드리고 있냐면 네. 어차피 음모론이라면 네. 이거 확정 안 된다라는 거죠. 아. 음모론일 경우에는 확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싸우면 어떤 양상이냐면 네. 한쪽이 정치적으로 입지가 안 좋아요. 네. 그럼 한쪽 공격해요. 그래서 정치적 입지를 키워요. 왜냐하면 외부의 적을 공격을 하면 내부가 단결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고 그를 공격하고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다가 갑자기 유엔을 쳐다봅니다. 둘 다. 야 너네 안 말리니? 이제 좀 말려줘. 싸움은 지들이 해놓고 말려달라고 해요. 또 나중에. 네. 그럼 이제 말려줘요. 말려주면 또 조용히 있다가 또 한쪽이 또 정치적으로 입지가 안 좋아지면 또 먼저 선제 공격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이 무려 30년, 20년 넘게 반복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은 약 70년간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라서 네. 속지 말자. 그래서 음모론적인 시각으로 따지고 보면 사실상 이거는 확전될 가능성 거의 없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그러면 이제 시장이 조금 우호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다음 주가 조금 걱정이긴 한데 다음 주가 이제 사실 지표나 실적 발표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네. 다음 주에 포커스가 있긴 한데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재밌는 한 주평을 좀 준비했죠. 네. 한주평 어떤 거? 한주평 갈까요? 네. 한주평 가보겠습니다. 자, 네. 한주평 딱 제가 준비한 거 준비했는데 이 연속된 불확실성 그리고 점점 쌓여가는 내성 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는 그냥 실적을 보자. 그게 어떤 뜻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과연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 아직 불확실한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다음 주에 발표될 중국 GDP, 3분기 GDP도 지금 문제가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 불확실성들이 앞으로 계속 남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도 악재를 맞다 보니까 네. 펀치를 하도 맞다 보니까 이제 웬만큼 때려도 잘 안 아파요. 예, 아프지가 않아요 요즘에는. 네. 때리면 그냥 맞았나 보다? 뭐 약간 이렇게 맷집이 또 좋아진 그런가 거죠. 보다, 예, 많이 맞으면 맷집이 좋아져요. 그래서 많이 맞아봤더니 이제 내성이 좀 생겼고 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그냥 이렇게 맞아가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 뭐다? 실적. 그러니까 상대방이 막 때리고 있어요. 네. 한참 맞고 있어요. 근데 맷집이 좋아졌으니까 잘 버티겠죠. 그러다가 실적이라는 급소를 딱 발견하고 빵 하면은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좀 드립니다.
네, 불확실성에 연속하지만 쌓여가는 내성, 이제는 실적이라고 하셨는데요. 불확실한 주식시장에서도 이제는 내성을 쌓아서 실적을 올릴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실적을 올려야 할지 더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있으니까요. QR코드 스캔하신 다음에 노란 톡방 입장하시거나 샵 3772로 김정철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참여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본부장님 오늘장 네. 특징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장 특징주를 좀 보자고 했더니 오늘장이 이제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네. 테마주들이 활개를 쳤던 장이다. 어, 네, 테마주들 활개를 쳤던 장인데 저는 사실 오늘 특징주를 원래 흥구석유를 좀 보려고 했는데 네. 흥구석유를 보려고 했는데 흥구석유 급등했거든요. 근데 희한한 게 유가는 오르지도 않았는데 흥구석유가 급등한 거 보고 좀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런 거 해봐야 여러분 부경화를 누릴 수 없다. 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요. 유가 여러분 WTI 차트 보이시죠? 네, WTI는 지금 현재 급락 중에 있어요. 지금 하락 중에 있습니다. 82달러 깨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흥구석유는 오늘 급등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이런 패턴은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종목은 뺐고요. 일단 사실 이것도 뭐 그와 비슷한 건데 미래생명자원입니다. 미래생명자원. 이 미래생명자원이 예전에는 이게 정치 테마주였어요. 정치 테마주요. 네, 왜 정치 테마주인 줄 아세요? 대통령 관련돼서 뭐 네, 뭐 이슈가 정치적으로 약간 이슈가 있는 종목이냐? 네. 뭐 그런 건 아닌데 아, 그럼 왜? 우리 그 윤 대통령님과 네. 김건희 여사님이 네. 또 애견이시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 애견 사료 만드는 미래생명자원이 정책적으로 수혜받는 거 아니냐 해서 옛날에 한번 진짜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네. 이제 2021년 급등했잖아요. 뭐, 차트 보이세요? 이거 그러니까- 월봉인데 2021년 이거 그때 그 정책 관련주로 급등한 거예요. 이거 정책 관련 급등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유명했던 종목이긴 한데 그러니까 정치 관련주는 아니고. 아니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정책이 나온 건 뭐 딱히 많이 없으니까. 근데 네네네. 하지만 그래도 그 애견인들이라면 요 종목은 상당히 좀 좋아하는 종목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미국 주식에 추이가 있다면 네. 추이라고 아세요? 미국 네네네. 주식? 예, 추이라고 그 애견 관련 종목이 있어요. 네. 예, 글로벌 1위. 미국의 추이가 있다면 우리나라는 미래생명자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이제 오늘 그 20%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을 했는데 요거는 이제 애견 사료 관련주이다 네. 보니까. 네. 근데 애견 사료 관련주가 오늘 왜 떴냐?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 곡물 창고를 그냥 미사일로 때려버렸대요. 근데 네. 이제 그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곡물 창고를 급습했으면 이거 전 세계적으로 식량 부족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오늘 급등한 거거든요. 네. 물론 말도 안 되는 소리긴 해요. 왜냐하면 그 곡물 창고 습격당한 곳이 네. 뭘 막 큰 데도 아니고 사실.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전 세계 곡물가를 여러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어떤 팁이요? 그 내가 곡물가가 너무 궁금해요. 네. 그냥 곡물도 뭐 밀이 있고 뭐 아니면 뭐 대두가 있고 그다음에 뭐 콩이 있고 오스쿠스가 있고 막 많이 보리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중에 이런 거 다 찾으려면 막 차트 다 찾아야 돼요. 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이 여러분 그냥 주식 종목 딱 칸에다가 3대 농산물만 치면 나와요. 그럼 이제 코덱스 3대 농산물 선물 코드 번호 271060 이거 보면은 그 3대 농산물의 주요 가격을 평균시켜가지고 나타낸 ETF 상품입니다. 아, ETF요? 그러니까 이거 차트만 보면 돼요. 이거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곡물가가 오르긴 올랐죠. 코딱지만큼. 조금 요만큼 올랐어요. 요만큼. 네. 요만큼 곡물가가 그 러시아가 곡물 찾고 우크라이나 곡물 찾고 폭격해가지고 요만큼 올랐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미래생명자원은 요만큼이 아니라 20%를 급등했다. 그래서 이게 특징주로 가지고 나온 건데 그럼 이거 앞으로 간다는 얘기인가요? 장이 안 좋으면 네. 여러분 시장이 안 좋으면 테마주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쵸. 그러면 이쪽을 바라보는 게 좀 더 낫다.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사실 농산물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간 거에 비하면 아니 올라가지 않은 거에 비하면 주가는 혼자 춤춘 거기 때문에 네. 요거는 철저하게 기술적 분석으로만 대응하자. 그럼 기술적 분석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차트상으로만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냐면요. 지금 현재 저항 라인이 있는 게 6,300원대예요. 그래서 전 6,300원대까지는 좀 무난하게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더 올라가면은 이제 7,4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거 철저히 기술적으로만 트레이딩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국제 고물가 상승은 미미했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영향받는 건 제한적이지만 테마성 쪽으로만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좀 보되 그럼 곡물 관련주들 중에서는 미래생명자원을 탑픽으로 보는 게 맞다. 왜냐하면 오늘 대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말고 곡물 관련주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신송홀딩스나 뭐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신송홀딩스 오늘 4%밖에 안 올랐어요. 그다음 팜스토리 같이 항상 오르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오르는 친구들 보시면 별로 안 올랐어요. 얘네들은. 그러면 미래생명자원이 대장이면 죽어도 여기서 죽어야 된다. 그래서 미래생명자원에서 단타 트레이딩을 보시는 게 낫다. 만약에 장이 좋아요. 네. 그럼 이거 봐야 되겠습니까? 안 봐야 되겠습니까? 안 봐야죠. 안 봐야죠. 그냥 저 지워버려야죠. 예, 그리고 곡물가는 실제로 올라간 건 얼마 없다. 그래서 엄청난 기대는 하지 마라. 장이 안 좋으니까 네, 장이 안 테마주를 좋을 때 봐라. 수급이 일시적으로 몰려서 주가가 많이 급등한 거다. 오늘 장의 특징이 이런 특징이었어요. 흥구석이랑 그다음에 테마주도 올라갔던 거는 뭐 특별히 유가가 올라가서 흥구석이 올라간 것도 아니었고 네. 그다음에 국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뭐 미래생명자원이 막 엄청나게 급등한 것도 아니었고 네. 둘 다 별로 유가는 오히려 떨어졌고 고물가는 조금밖에 안 올랐는데 네. 요 종목들이 20% 넘게 급등하고 흥구석도 거의 상한가 갔던 이유는 뭐냐면 네. 이렇게 장이 안 좋아서 수급이 일시적으로 이런 종목에 쏠린 거다. 몰렸다. 네. 이런 식으로 좀 우리가 오늘 장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혹시 이렇게 봅니다. 준비해 오신 다른 종목도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오늘 요 테마를 하나 했으니까 네. 주도주 한번 갈게요. 주도주. 오. 자, 요즘 여러분 그 삼성전자가 네. 실적 발표,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삼성전자가 사실 요즘에 굴욕을 당하고 있어요. 원래 삼성전자 하면은 시총 2위부터 10위까지 이익을 전체 다 합쳐도 삼성전자를 못 이겼던 시절이 정말 불과 몇 해 전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는 삼성전자가 1분기, 3분기의 실적이 LG전자한테도 밀리는. LG전자 뭐 창기 기념일보다 더 기념일적인 일이었죠 그때. 네. LG가 분기 실적으로 삼성을 이기는. 네. 그런 적이 지난 분기에 그랬어요. 네. 그리고 원래 항상 분기 실적 1등은 삼성전자였는데 네네. 그거를 현대차에 넘겨줬잖아요. 지난 분기 분기에. 근데 네. 이번 주에 이번 3분기 실적은 삼성전자가 좀 나쁘진 않았다. 근데 이 나쁘지 않은 실적이 사실상 저는 스마트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스마트폰이 의외로 특히 폴더블 폰이 의외로 잘 팔려가지고 폴더블 폰 쪽에서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이게 좀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잘 나온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네. 잠정 실적은 세부 사업부 부분별로는 안 나와요, 여러분. 그냥 전체 토탈로만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세부 사업부 부분은 여러분들이 추측하셔야 되는데 저는 스마트폰 쪽이 좀 괜찮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이런 실적을 발표하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힌트는 뭐였냐면 반도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는구나. 바닥을 통과하고 있구나. 바닥을 통과해서 반등으로 돌아서고 있구나라는 거를 또 네.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무주공산으로 열심히 다 해먹고 있는 네. HBM 반도체에 4분기에는 본격적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네. 그럼 이 HBM 반도체 쪽은 장비 관련주들이 정말 수혜를 많이 받겠구나 해서 제가 지난주에 가져놓은 게 히든 종목으로 가져놓은 게 한미반도체였고요. 오늘 특징적으로 제가 그 HBM 반도체 관련주들이 확실히 강하다는 거를 어떻게 볼 수가 있었냐면 보니까 이 HBM 반도체 관련주 중에 또 HPSP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이 네. 이제 반도체 어닐링 장비 관련해서 만든 종목인데 반도체 어닐링 장비 역시 마찬가지로 HBM 반도체의 필수고요. 네. 그럼 이 반도체 어닐링 장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고가이면서도 이 HPSP가 향후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 마이크론까지도 충분히 신규 장비 수요 커버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장비주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오늘 7% 넘게 급등. 네, 그리고 이데일리 TV에 좋은 분들이 많이 나오나 봐요. 이 전 시간에 그 전문가분 한 분도 네. 또 그 HBM 반도체 관련주 제가 네.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고민했는데 원래 이오테크닉스 할까 이거 할까 고민했는데 이오테크닉스 가지고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데일리 전체 전문가님 좀 수준이 높구나. 네, 이오테크닉스 역시 마찬가지지만 이오테크닉스도 관련주로 HBM 반도체 관련주로 오늘 HBM 반도체 관련주들이 오늘에서야 네. 원래 한미반도체랑 일부 종목들이 대장으로 갔다가 네네. 이게 쭉 확산이 됐다 좀 종목 여러 개로 확산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포인트적인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이 네. 시장의 특징주를 파악할 때 지수가 빠져서 일부 테마주에 수급을 올렸던 게 첫 번째 포인트였고 두 번째 포인트는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 HBM 반도체, 그러니까 AI 반도체에 추가적으로 짝이 되는 게 HBM 반도체, D램 반도체인데 요거에 장비 관련주들이 좀 전체적으로 매수세가 확산이 일어났다. 요게 이제 오늘 시장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좀 생각을 해서 네. HPSP를 가지고 나왔고요. 요 HPSP는요, 사실 제가 예전부터 많이 제가 그냥 저 하면 HPSP 이렇게 항상 뭐 따라다녔던 종목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약간 포기한 적이 있어요. 왜냐면 너무 일찍 매도해가지고. 예. 예, 이렇게 급등했는데 너무 일찍 매도해가지고 이거 항상 이거 사과 방송하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거 참 너무 일찍 매도 죄송한데 사과 방송하던 종목인데 네. 이게 이제 그 위로 급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추가 상승도 좀 가능하다. 그리고 오늘 거래량이 상당히 의미 있게 터졌습니다. 거래량이 의미 있게 터졌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매물대를 어느 정도 안착해서 요 위로 올라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기 때문에 네. 그럼 이제 신규 매수도 상당히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음봉 하나만 보이면 바로 그냥 바로 용기 있게 과감하게 한번 이거는 매수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나. 과감하게. 네, 그런 식으로 좀 우리가 보시면은 참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는 미래생명자원과 HPSP였습니다. 네, 오늘 특징주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있으니까요. QR코드 들어오셔서 노란 톡방 입장하시거나 QR코드가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요. 샵 3772로 김정철 3글자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참여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히든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 히든 종목 어떤 걸 가져오셨을까요? 오늘 제가 승부를 걸으려고요. 승부를 네. 한번 걸어보려고 제가 네. 제가 히든 종목 제약바이오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 이 제약바이오 이 종목 여러분 이 종목은 좀 네. 약간 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거 그냥 정말 네. 이거 그냥 승부를 거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네. 이거 진짜 되겠는데라는 생각을 좀 분명히 하실 수 있는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네. 이 종목이 에스모 유럽 임상종약회 관련주입니다. 네. 에스모 관련주고요. 유럽 임상종약회가 언제 하냐면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월 20일 날 개최됩니다. 10월 네. 20일 날 개최되는데 이 종목이 항암 신약을 임상 결과를 발표해요. 네. 근데 이미 소문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끝났다. 이거 그냥 이 정도면 그냥 네. 거의 끝난 거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네. 그리고 이 에스모라는 게 유럽 임상종약회라는 게 네. 사실 축복의 땅이에요. 어. 우리나라의 과거에 HLB라는 회사가 네. 유럽 임상종약회 때 최우수 논문상을 받으면서 주가가 5배로 순식간에 후루룩 올라간 적이 있어요. 5배요? 와. 네, 왜냐면 그 논문 내용이 이제 네. 임상 3상 결과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에서 이게 임상 실패라고 나왔던 게 임상 성공으로 뒤집어졌거든요. 또. 뒤집어졌는데 유럽의 그 권위적인 그 학회에서 인정을 한 거거든요. 그걸. 오. 그러면 이제 이거 진짜 임상 성공한 거나 다름없다 하면서 이게 그때 엄청나게 시세를 뽑았는데 네. 그래서 성공의 땅입니다. 유럽 임상종약회에서 그거 성공의 땅이면 정확히 유럽 어디서 하나요? 스페인에서 해요. 네. 저 가고 싶어요, 솔직히. 스페인 음식이 맛있고, 밤에 놀기 편하고, 출근 늦게 하고, 출근, 스페인 아침 10시에 출근해요. 그래요? 아침 10시, 11시에. 부럽다. 되게 괜찮은 곳이에요. 근데 네. 괜찮은 곳인데, 여튼 간에 스페인에서 하는데, 이거 지금 아마 엄청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안 그래도 이 종목 엄청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어떤 왜냐하면, 이유요? 네.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이제 8월에 네. 8월에 암질환 심의위원회에서 국내 20판화가 지금 대기 중이거든요. 항암제인데 이 임상종양학회니까 항암제겠죠, 여러분. 캔서 아시죠? 캔서 암이죠. 근데 암인데 이 암 질환 치료제인데 이 항암제를 이미 8월에 우리나라 10판화가를 위해서 이미 심사를 받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암질환 심의위원회는 이미 통과를 했어요. 네. 근데 이번 주에 10월 12일이면 여러분 언제예요? 어제입니다, 어제.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 어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가 통과됐어요. 오. 이게 약제급여평가위원회라는 건 뭐냐면 이게 항암제가 네. 이게 보험심사에서 해서 얼마가 국가에서 보조해주고 뭐 이런 걸 결정하는 거예요. 네. 그걸 통과한 거예요. 여러분 그 통과했는데 이 종목이 어제 거의 안 죽였거든요. 왜 안 죽였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예, 그리고 이제 약가 협상 결과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최종으로 이 약이 얼마로 나오느냐, 항암제가 얼마나 나오느냐. 네. 그럼 이제 이게 폐암 적용증에 주로 되고 있는 이제 항암제인데, 요거 이제 약가 딱 결정 나면 밸류 딱 나옵니다. 이 종목. 왜냐면 이 약의 가격이 얼마, 그럼 거기에 얼마.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시판원 간 거고요. 네. 이게 글로벌 임상 3상을 유럽 종양학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유럽 임상종양학회에서 글로벌 임상 3상 얘기가 평가가 좋아지고 네. 글로벌 임상 3상이 통과가 되면 네. 미 FDA 시판하면 네. 주가는 이 주가 여러분 절대 못 봐요. 제가 장담하는데 만약에 시판원가까지 다 나잖아요. 네. 글로벌 시판원가까지 나잖아요.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주가입니다. 이 주가는. 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 반드시 궁금하신 분들 네. 모두 다 빨리 들어오셔가지고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얘기를 들으시고. 자, 네. 지난주에 제가 제약바이오 제가 가지고 나왔죠. 지난주에 제가 특징주와 뿐만 아니라 제가 시황으로도 지난주에 제약바이오 가지고 나왔는데, 가지고 나왔던 얘기했던 종목들 다 어땠습니까? 인벤티지랩 제가 지난주에 얘기 드렸죠. 지난주에 얘기 드리고 나서 인벤티지랩 오늘까지 급등했어요. 오늘 급등했다가 좀 살짝 밀렸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팩트론도 마찬가지고, 제가 한올바이오 파마도 제가 지난주에 얘기 드렸던 종목인데, 한올바이오 파마도 급등세 연출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요즘 분위기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럼 이 종목은 종목명이 뭔가요? 그 항암제 관련 항암 신약 관련 종목이 이름이 뭔가요? 그거는 제가 노란톡방에서 제가 자세히 좀 얘기를 드리면서 요건 추가적으로 좀 설명이 좀 필요해요. 왜냐면 근데 이 종목이 또 위험한 종목도 아니에요. 네. 워낙에 탄탄해요, 원래. 원래 탄탄한데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어제 그 엄청난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움직일 일만 남았다. 상당히 이거 좋은 기회다. 네. 그리고 20일 날이 에스모인데, 여러분 그 주말 지나면요 며칠인 줄 아세요? 주말 지나면 16일이에요. 네. 그 주에 바로 유럽 종합회예요. 그때에 대해서 네. 준비하면 여러분 어떻다? 늦다. 미리 준비하자.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얘기 드립니다. 그래서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 모두 함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가격이 안 나왔다고 하셨는데 그 가격에 따라 또 주가가 영향이 클까요? 그죠. 약가가 이제 얼마나 약가를 얼마로 책정돼서 나오느냐. 근데 네. 약가가 얼마 책정돼서 나오냐는 이제 국내에 한정되어 있는 거고요. 글로벌로 시판하면 또 이거 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국내 약가 평가를 어떻게 받느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차이도 많이 없을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충분히 그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지 않을까. 오히려 네. 약가가 딱 나와버리면 네. 전체 밸류가 확정이 돼요. 얘네가 그러면 전체 폐암 환자가 1년에 우리나라에 몇 명이 있고, 거기에다가 이거 1차 치료제예요, 여러분. 네. 안 걸리면 무조건 먼저 받는 치료제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3차 치료제냐, 4차 치료제냐, 2차 치료제냐, 1차 치료제냐에 따라서 네. 수익성이 달라져요. 근데 이거 1차 치료제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걸리면 무조건 먼저 맞는 치료제예요. 그럼 무조건 먼저 들어간 치료제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당연히 수익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네.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아무래도 제약 관련주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노란톡방 들어오면은 히든 종목 매수가나 목표가도 다 알려주시는 걸까요? 네, 일단 정리해가지고 주제적으로 제가 정리해드리고, 네.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어느 부분이 제일 좋은 타이밍인지도 좀 얘기 드리면서, 네. 그리고 다음에 요거 관련한 뿐만 아니라 네. 에스모, 유럽 임상종약회 이 종목 말고 네. 몇 개 더 있어요, 우리나라 관련주들이. 네. 그 종목들까지도 같이 한번 설명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제약바이오 올해 그 겨울에는 제약바이오로 좀 따뜻하게 좀 보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히든 종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톡방 입장하시거나 샵 3772로 김정철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봤을 때 좀, 이 내용을 우리가 알면은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실 시장을 볼 때, 이런 부분 하나하나부터 다 따지고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나 저 이런 부분도 어렵습니다 하는 분들은, 저한테 그냥 노란투메시 오픈채팅방에 들어오서 가만히만 계시면, 제가 이런 얘기 다 해드려요. 다 해드리고, 재밌는 얘기들 정말 많이 해드리니까, 이거 거의 무슨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이게 삶의 전체적으로 지식을 쌓는 방이구나. 오로지 이게 주식만 가지고 얘기하는 방이 아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겁니다. 자, 제가 얘기 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요겁니다. 자, 제가 이번 주에 이 팔레스타인하고 그다음 이스라엘 문제가 터졌을 때 제가 여러분들 그 노란톡 메시지 오픈 채팅방에 뭘 얘기해 드렸냐면 이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생겼고, 그 다음에 이슬람에서 이 수니파와 시아파는 어떻게 나눠졌으며, 최근에는 이게 어떻게 분쟁이 나고 있다, 이 역사를 전체를 다 설명해 드렸어요. 여러분, 좀 노란톡 메시지 오픈 채팅만 미리 가 있었던 분들 한번 이렇게 증언을 해주세요. 제가 여러분 이거 하면서 제가 이분 알왈리드라는 그 이슬람 장군까지도 제가 장군 일대기까지도 제가 노란톡방에 올려드렸잖아요. 그렇죠? 이분 알왈리드라는 이런 장군이 있습니다. 전 세계 무패 장군이 무패로 무패로 생을 마감한, 그러니까 한 번도 줘본 적이 없는 장군이고요. 거의 신화적인 인물이긴 한데 뭐 이런 얘기까지 다 해드렸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주식 투자 중요하냐? 중요하죠. 현상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얻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인사이트, 통찰력이 됩니다, 이거.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 이런 것들, 뭐 굳이 저는 그런 거 필요 없고요. 그냥 내일 당장 올라갈 종목만 알려주세요. 그런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 그러면요. 사실 주식 투자는 홀로서기가 안 돼요. 홀로서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관련해서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최근에 좀 기분이 나빴던 건 이겁니다. 이 선택적 분노. 물론 하마스가 죄 없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전쟁 범죄로 민간인들 죽이는 거 당연히 잘못됐죠. 그걸 두둔할 생각은 전혀 없는데, 그럼 그동안 이스라엘이 무려 70년 동안 팔레스타인 어린애들을 조준 사격에서 죽이고, 유치원 폭격에서 죽이고, 병원 폭격에서 죽이고, 별의별 짓 다 했는데 그동안 왜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있다가 왜 하마스가 이거 하니까 선택적으로 하마스만 욕하냐 이거죠, 저는. 결국 둘이 똑같다라는 얘기를 저는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게 이 문제가 어떤 현상에서 나온 문제고 향후 이게 어떻게 진행될 거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주식시장에. 그걸 전 여러분들한테 합리적으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원래 팔레스타인이 살던 땅을 이스라엘이 무단으로 폭력적으로 점거한 거예요, 이거. 원래 이거 누구랑,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와가지고 팔레스타인, 야, 너네 나가. 여기 우리 살 거야. 이렇게 했을까요? 뒤에 누가 있었겠죠? 그 뒤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어디에나 항상 막 여기저기에 배설물 싸질러고 다니는 그런 나라가 하나 있죠. 영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영국이 사실 주도하에 이런 걸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됐냐? 여기로 다 갇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자 지구하고 이 서한 지구, 이 두 군데로 나눠서 갇혀 있었는데, 여러분, 정말 이 작은 곳에 무려 250만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한 지구에도 한 200만 명 정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내 집에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야, 너 나가지 말고 너 그러면 저기 작은 화장실에 너네 다 모여 있어. 라고 하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안 싸울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저항을 하지 않을 것 같으세요? 당연히 저항하겠죠. 그렇죠? 근데 심지어 저항하니까 막 때려요, 막. 때렸는데 그중에 내 가족이 죽어요. 여러분 그럼 가만히 제정신으로 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당연히 제정신으로 못 살겠죠. 여러분 원래 문제의 본질은 이거라니까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자
이 팔레스타인 자치권, 그다음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인 이 피에로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있는데 이 피에로가 원래 팔레스타인 쪽을 대변해서 아주 평화적으로 일을 진행했어요. 여기 아라파트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노벨 평화상까지 받으셨어요. 이분이 이 아라파트라는 분이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는데 이분이 평화적으로 시위하니까 이 이스라엘이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냐? 이 평화적으로 시위한 사람 막 때릴 수도 없고 거기서 더 죽일 수도 없고 대단히 난감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근데 결국 이분은 어떻게 됐냐? 암살당했어요. 누가 암살했냐? 이스라엘이 한 걸로 다들 알고 있습니다. 왜냐? 방사능 독극물로 죽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핵이 있잖아요. 핵이. 그 방사능 독극물 만들 수 있는 데가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그 근처에선. 근데 이스라엘이 결국 이 평화주제 아라파트를 죽이면서 결국 무장 세력인 하마스가 팔레스타인을 잡은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무장 세력인 하마스가 올라오길 바란 거예요. 그래야 이걸 서로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팔레스타인의 문제가 더 불거지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극우 시온주의자인데 하여튼 극단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원래 정치적으로도 사실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재집권했는데 뭐 그 선거도 부정선거였지만 재집권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 사법부를 아예 무력화시켜버렸어요. 한마디로 독재자예요, 독재자. 네타냐후 이꼴 김정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김정은 욕 엄청 하시더니 왜 네타냐후 총리 욕을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분 사법부 무력화시켜가지고 독재하신 분이에요, 지금. 근데 이거 했다가 이스라엘 국민들이 전부 다 들고 일어나니까 누군가 하마스가 공격하길 바랬겠죠. 이스라엘 총리가. 하마스야, 공격 좀 해라. 이게 바랬을 겁니다, 충분히. 그래야 내부의 단결을 꾀할 수 있죠. 외부의 적 때문에. 자, 지금까지 물론 하마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마스도 강경파들이 열심히 강경적으로 하다가 온건파들의 얘기가 조금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먹혀들기 시작하면 바로 그냥 이스라엘 공격해서 우리는 싸워야 돼 라는 식으로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고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고 이걸 무려 몇십 년간 계속 이걸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쪽 지역에 지금 여기 특히 예루살렘이 서한 지구에 있습니다. 근데 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 서한 지구에 정착촌을 만들고 있어요. 유대인 정착촌. 그러니까 이거를 힘으로 못 뺐으니까 그냥 사람들 거기 가서 살게 해서 그걸 뺏으려고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리고 더 극단적인 거는 이스라엘 의원이 대놓고 그랬어요. 이 일이 벌어지기 전에. 팔레스타인들 다 인종청소해야 된다. 다 팔레스타인 다 죽여야 된다. 의회에서 그런 발언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팔레스타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얘기 듣고. 자, 그리고 자, 이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자, 지금 현재 네타냐후 총리 사법부 무력화시켜가지고 독재정권 수립했는데 역시 이거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고 결국은 이 내용은 서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오래 못 간다. 정치적인 목적만 달성하면 사실 이거는 더 이상 오래 갈 필요가 없는 싸움인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음모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음모론이 저는 예상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그동안 그렇게 작동이 잘 된 아이언돔 요격 미사일이 왜 이번만 왜 그렇게 문제 일으키고 작동을 안 했을까요? 그리고 모사드는 그렇게 정보력이 강한데 이 가자 지구 완전히 갇혀 있는 데거든요. 여기 땅굴로만 이집트하고 연결이 돼요. 물자를 가지고 올 건 여기밖에 없는데 모사드가 이걸 몰랐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사실상 이 음모론 때문에 결국 확전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 지금 이제 결국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싸움이 항상 싸우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냐? 누가 말려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유엔을 쳐다봅니다, 항상. 조만간에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물론 유가가 오르지 않습니까라고 하는데 여러분 자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 유전지대는요 이쪽에 있어요. 호르무즈해 이쪽 부분에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수천 킬로입니다. 유전지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기는 여러분. 그리고 여기 수에즈운하 하나가 좀 중요한 곳이 있는데 이 수에즈운하는요 못 건듭니다. 왜냐 이집트하고 이스라엘하고 되게 친해요. 옛날에는 싸웠는데 되게 친하고 이집트가 우리나라 K9 자주포를 여기다가 배치해놨기 때문에 이스라엘 못 덤빕니다 절대. 수에즈운하가 막히면 문제가 생기는데 수에즈운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싸움이고 유전지대하고도 엄청나게 멀어요. 그래서 이란이 만약에 여기서 확전이 일어나면 이란이 여기 호르무즈를 막아버리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 포인트 때문에 지금 다들 이걸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란이 현재 사우디 빈살만하고 이란의 라이시 대통령하고 서로 전화통화도 하고 지금 현재 잘 협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확전 가능성 없다 저는 약간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자면 선택적 분노하지 말자. 지금 하마스가 그 어린아이 죽였고 분명히 잘못된 일이지만 이미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지금까지 죽인 이스라엘 어린아이의 곱하기 1000배 넘는 어린아이들을 죽여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죽여왔을 때 여러분들 지금 그때는 뭐 하고 계셨어요? 그때는 막 이스라엘군 뭐라 했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셨잖아요. 여러분들. 결국 자기들끼리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여러분들 좀 인식하시고 그래서 결국 이게 확전되지 않을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요. 자, 결론 요거는 이제 지수 관련된 내용이었고 다음 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증시 일정입니다. 제가 항상 요거 하고 있는데 자, 중국 3분기 소매 판매 18일 날 나옵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이거 장중입니다. 장중인데 중국이 과연 지표를 조작할 것인가? 사실 이게 더 문제죠. 지표 조작할 건지 말 건지 아마 여러분들이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거 이때 장중 대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노란투비치 오픈 채팅만 들어오시면은 이거 반드시 여러분들 같이 현재 GDP 어떤 상황인지 제가 바로바로 얘기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0일 날 보면 중국 LPR 금리 결정할 텐데 이거 지금 조금씩 금리 지금 내리고 있거든요. 내리고 있는데 아마 GDP 결과야 연동될 거예요. 연동될 거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이 부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미 연준 베이지북 나오는데 이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FOMC 의사록 봤으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건 테슬라 실적 발표가 수요일 날 나오는데 목요일 날이 제일 중요한 날입니다. 다음 주는. 목요일 날 한국금융통화위원회 금통이 있는데 뭐 금리 동결이죠 무조건. 그리고 파월 연준의장 발언이 있는데 이 발언하고 테슬라 실적하고 겹치는 날이 목요일이다. 목요일 날 상당히 중요하고 테슬라 실적 발표에 따른 2차전지 관련주 대응 전략은 제가 주말 동안에 제가 얘기 드릴 거고 그다음 존슨앤존슨의 실적 발표 이후에 한올바이오파마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관련 이슈가 나올 겁니다. 이 내용도 제가 주말 동안에 여러분 들어오시면은 제가 설명 한번 해드릴 거예요. 그다음 TSMC하고 ASML이 실적 발표하는데 이 실적 발표할 때 이 내용이 반도체 업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 내용도 미리 제가 한번 프리뷰를 먼저 같이 주말 동안에 할 거니까 이 자료 필요하신 분들 모두 다 노란토메시 오픈 채팅방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 더 많은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저희가 더 자세한 자료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면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요. 샵 3772로 김정철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참여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자세한 내용은 노란톡방에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 잘 보냈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본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과나 결정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